안녕하세요. 수능 기본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문이 의문 자체의 특성이나 또는 위치 또는 의문 환경에 따라, 의문 환경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어떤 의문이 오는지 뒤에 어떤 의문이 오는지를 말합니다. 그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첨가하거나 축약하거나 탈락하는 현상을 통틀어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때에는 어떤 의문이 의문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리에는 조금 의미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말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어떤 의문이 의문 자체의 특성이나 의문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첨가, 축약, 탈락하는 현상을 통틀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교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체 부분에서 자음동화라고 하죠. 고등학교에서는 비음화,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를 할 건데요. 된소리 대기를 하려면 사이소리 현상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교과 과정에는 사이소리가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학습활동에 추가 설명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사이소리를 모르면 된소리하고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또 시험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는 빠져있는데 시험에는 나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먼저 하고 된소리 대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대표적인 걸로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게 있어요. 자, 비음화, 유음화 하기 전에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미리 해봤어요. 자, 그거를 가지고 전체 윤곽을 잡고요. 하나씩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외우려고 너무 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잠깐 보고 하실게요. 자, 요 동그라미는 앞에 음절을 말하고요. 요 동그라미는 뒤에 음절을 말해요. 요 앞에 음절의 끝소리 에, 그 다음에 뒤에 음절의 첫소리 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여기를 오화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또는 이라고 쓰는 게 맞겠는데 자, 또는 이라고 쓸게요. 또는 앞에 와도 좋고요, 뒤에 와도 좋고요, 둘 다 와도 좋아요. 요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뭐죠? 무슨 소리? 울림소리. 그죠? 자, 앞에 글자의 끝소리 또는 뒤에 글자의 첫소리에 울림소리가 왔을 때에만 자음동화가 일어나요.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네 글자 다 썼는데 여기는 니은, 니을, 미음 하고 이응이 없네요. 그죠? 요거는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음가가 없죠? 그래서 이응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니은, 니을, 미음, 이응까지. 여기는 니은, 니을, 미음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자, 이럴 때 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울림소리가 오면 자음동화, 나누면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금 올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왕능, 국물, 섭리, 신라 이렇게 네 단어를 가지고 자음동화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왕능은 앞에 있는 이응, 받침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거를 방향으로 따졌을 때 순행동화라고 하고요. 자, 국물, 요거의 경우에는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이렇게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글자 때문에 앞에 게 바뀐 거, 이렇게 바뀌면 역행동화라고 해요. 자, 조심할 게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에요.
뒤에 게 바뀌면 순행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울림소리가 있어서 그 울림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울림소리 아닌 것이 울림소리로 바뀌게 되는 걸 보통 비음화 또는 유마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보면, 자, 비읍이 울림소리가 아니고요. 니을이 울림소리잖아요. 자, 근데 이때는 예외예요. 자, 니을 때문에 비읍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비읍 때문에 일단 뒤에 있는 니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앞에 비읍이 니은으로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 비읍 때문에 먼저 니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니은 때문에 비읍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양쪽에서 바뀌게 되면 상호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신라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자, 뒤에 있는 니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에 게 바뀌었어요? 뒤에 게 바뀌었어요? 앞에 게 바뀌었죠. 그러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게 바뀌면 오히려 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무슨 동화? 역행동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바뀐 결과에 따라서 자,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 아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정도고, 자, 바뀐 결과, 바뀐 것이 니은으로 바뀌었을 때, 자, 여기서 니은, 미음, 이음 요 세 개를 뭐라고 그러죠? 비음이라고 하고, 니은은 뭐라고 그러죠? 유음이라고 해요. 그죠? 자, 바뀐 결과가 니은, 미음, 이음, 비음으로 바뀌면 비음화, 유음인 니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예요. 반면에 여기는 니은이 니을,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음화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비읍이 결국 최종적으로 미음으로 바뀌었고, 니을은 최종적으로 니은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바뀐 결과가 미음과 니은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비음화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비음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 양쪽이 완전히 동일하면 완전동화,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다르면 불완전동화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응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응과 니은이 원인과 결과가 다르죠? 그러면 불완전동화. 이응과 미음도 달라요. 불완전동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니을 동일하죠? 그러면 완전동화예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미음, 니은 다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불완전동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4개를 예로 해가지고 요 예를 가지고 외우시면 여기 있는 게 다 외워진 꼴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울림소리가 아니죠. 무성음이에요. 이런 걸 무성음이라고 하고 안울림소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울림소리인 니은, 미음, 특히 비음이죠. 비음 앞으로 오면 각각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결과가 이응, 니은, 미음이에요. 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뀐 거죠? 그러면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순행동화예요. 그 다음에 자, 바뀐 결과가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됐네요. 비음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자, 예를 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국문을 아까 했으니까 박는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비음화. 그 다음에 판물 뒤에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바뀐 거예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비음화 되겠습니다. 자, 나번 니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발음나는 현상. 자, 니을 앞에 미음, 이응 이렇게 왔죠? 이럴 때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남,
루라고 써 있는데 미음 뒤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대통령 이렇게 안 하죠? 대통령 그래요. 이음 뒤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또 능력 이렇게 안 하고 능력이라고 하죠? 발음하기가 이게 더 편해요. 자, 이음 뒤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순행동화, 역행동화? 순행동화예요. 순행동화고 이렇게 바뀐 결과는 비음화가 되겠고요. 자, 동일하게 똑같이 바뀌진 않았죠? 미음, 니은, 이응, 니을, 이응, 니은, 이응, 니은. 그러니까 불완전 동화가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요거 중요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울림소리, 유음인 니을이 왔어요. 이럴 때에는 얘 때문에 얘가 바로 이응, 니은, 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이 먼저 바뀌고요. 요 바뀐 니은이 다시 무성음, 안울림 소리에 영향을 줘서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외우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담 가죠? 그런데 자, 이렇게 도표, 이렇게 요즘 예문 들었던 것 우리가 이미 표준 발음을 여러분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를 써보세요. 써보고 받침에 울림소리가 있는 글자들을 써가지고 한번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천천히 따져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음화. 자, 울림소리 중에서 니을을 유음이라고 하죠. 울림소리 아닌, 유음이 아닌 니은이 니을의 앞뒤에서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니을로 바뀌어주면 그걸 유음화라고 해요. 자, 니은 왔을 때, 자, 앞에 있는 니을 때문에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순행하는 유음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니은이 앞에 있네요. 뒤에 오는 니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요. 역행적 유음화. 자, 조심하실 거. 뒤에가 바뀌면 순행, 앞에가 바뀌면 역행이에요. 자, 우리 칼날 이렇게 하지 않죠? 칼날이라고 해요. 이게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어요. 바뀐 결과가 니을, 유음이라서 유마라고 하고요. 신라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신라라고 해요. 자,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어요. 역행적 유마. 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다 묶어서 유마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요거 중요한데, 자, 유마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랬는데요. 자, 유마로 착각하기 쉬운 비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의결란. 이렇게 하면 발음이 의결하는 칸이 돼요. 근데, 자, 요거를 의결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의견난이라고 읽어요. 자, 니은 뒤에 니을이 있는데,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자, 요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력이라는 말 있죠. 자, 권력. 요게 발음이 권력 요렇게 나요. 그죠? 그런데 자, 요렇게 쓰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발음이 어떻게 날까요? 공권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요거는 공권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고 보고요. 그 뒤에 력자가 따로 와서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권력 하면 안 되고요. 공권력이라고 해요. 자, 요거 내신에도 잘 나오고요. 당연히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와요. 요거 중요합니다. 공권력. 자, 공권력이 아니에요. 공권력.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뒤에 력자가 붙은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 아니고 공권력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비슷하게 상결례 그러면 서로 결례를 한다는 뜻이 돼버려요. 자, 죄송합니다. 상견례는
결혼식 하기 전에 또는 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상견례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서로 예를 갖춘다고 해서 상견례라고 발음해야지 상결례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싸우는 결례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발음 조심하셔야겠어요. 상견례, 의견남, 공권력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를 좀 들어가는데 좀 빠르죠? 자, 시간을 너무 늘어져서 시간이 이거 한 30분 이상 걸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늘어지면 또 지겨우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한 2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그래도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좀 넘어설 것 같긴 해요. 자, 사이소리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자, 사이소리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지금 제가 1번, 2번만 써놨는데요. 니은음 첨가도 이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를 언제 표기하는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표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표기법과 관련해서도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할 게 조금 많아요. 사이소리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면 얘만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된소리 대기랑 구분하기 위한 정도만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사이소리를 좀 특이하게 써놨는데 나중에 요거 그 사이소리를 배우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시옷의 표기, 발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글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사이소리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음운 환경만 할게요. 음운 환경만. 자, 일단 사이소리는 명사와 명사, 체언과 체언 중에서도 명사와 명사가 합쳐질 때만 사이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합성명사, 합성어가 이루어질 때만 사이소리라고 하고요. 접사가 합쳐지는 파생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은 앞에 글자의 받침이 울림소리, 뒤에 글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요. 요 뒤에는 안 울림 예사소리가 이렇게 된소리로 바뀔 때, 이렇게 된소리로 바뀔 때에만 사이소리라고 해요. 자, 이건 된소리 대기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가 울림소리이면서 동시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다 성립할 때에만 사이소리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논, 길 이렇게 써 있는데 논도 명사고 그쵸? 길도 명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울림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기억이 예사소리잖아요.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이소리가 맞아요. 이건 사이소리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밑에 볼까요? 자, 명사, 명사 그리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럼 사이소리라고 하면 될까요? 어때요? 이거는 사이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앞에는 국의 받침 요 기억이 요건 색깔을 좀 다르게 볼까요? 요 기억이 좀 진하게 드릴게요. 요 기억이 울림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된소리 대기라고 하고, 자, 요거는 구분해 드릴게요. 이렇게 거버릴까? 자, 요거는 자, 글씨는 안 예쁘니까 자, 예쁘게 써 드릴게요. 된소리 대기라고 하고요. 얘는 사이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울림소리가 있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소리 맞을까요? 어때요? 얘도 사이소리 안 돼요. 자, 이번엔 왜 안 될까요? 앞에는 요 아니 어간이에요. 명사가 아니고 어간이에요. 그래서 얘도 사이소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도 그냥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이소리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다 묶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자, 얘도 되고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돼요. 전부 다 묶어서
경음화라고 해요. 경음은 된소리를 말해요. 요거는 그냥 된소리 대기하고 좀 다르게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 중에 된소리 대기하고 헷갈릴 수 있는 이 부분까지 묶어서 경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음화는 된소리 대기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 사이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넘어섰는데 자,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된소리 대기 경음화라고 했지만 경음화보다는 된소리 대기보다는 경음화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중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것까지 경음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정한 환경에서 주로 앞에가 무성음일 때예요. 무성음일 때. 자, 아까 울림소리 뒤에서는 사이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울림소리가 아닌 무성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을 때 애를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요거 이제 명사와 명사일 때예요. 자, 기억이 울림소리가 아니죠? 자, 요거는 색깔 한번 제가 점을 찍어 드릴게요. 자, 기억이 울림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요 한 개만 명사네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닫다,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동사의 어간, 잡도 동사의 어간이에요. 그래서 국밥은 여기 1번 규칙이 안 맞아서 사이소리 1번 규칙이 안 맞아서 된소리 대기가 되고요. 닫다 잡고는 잘못 얘기했네요. 자, 명사잖아요. 울림소리가 아닌 거죠. 얘는 2번 때문에 사이소리가 아닌 거고 요거는 어간어미니까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때문에 사이소리가 아닌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게요. 자, 니은, 미음, 울림소리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사이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때 니은, 미음이 용언 어간의 받침일 때 자, 명사가 아닌 용언 어간의 받침인 경우에는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고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니은 울림소리고 기억 예사소리인데 된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고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왜 그런다고요?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자, 감고, 굶고 다 마찬가지예요. 굶고의 경우에는 니을이 탈락된 후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다 공통적으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요거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착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신구는 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동사화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신구는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고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라서 요거는 발음이 신고라고 하고요. 요거는 경찰서에 알리다, 제공하다 정보를 그런 의미의 신고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소리는 자,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발음을 구분했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경우 즉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음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요. 자, 이 수의적 변동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거는 신고와 신고, 이건 오히려 발음이 신고로 일어나면 뜻이 오히려 헷갈리게 되겠죠. 이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만 몇 개 좀 적어 드릴까요? 자, 사이소리가 안 일어나는 것들 추가로 예를 좀 불러드리면 머리말, 이건 머릿말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쓰기를 머리말이라고 쓰고 발음도 머리말, 머릿말 시옷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인사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사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지 않고요. 시구 똑같이 시구라고 쓰는데 어떤 땐 시구라고 읽고요. 어떤 땐 식구라고 읽죠. 자, 이게 뜻이 달라요. 자, 시구는 공을 처음 던질 때,
19는 19절이에요. 이렇게 뜻이 발음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죠. 자, 요거는 발음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진다기보단 뜻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만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소리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안 일어난 것 뿐이에요.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 2, 3분만 더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요거는 자, 아까 사이소리로 쳐주지 않는 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올 경우에는 사이소리로 따지지 않고 된소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원리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형사형 전성음이 항상 요거는 띄어쓰게 됩니다. 을 또는 니을이 왔을 때 그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도 사이소리가 아닌 그냥 된소리 대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요 라번. 자, 요거는 예외적으로요. 한자 받침 니을 뒤에서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각각의 한자는 하나하나를 명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비록 명사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두 글자 이음절 한자의 니을 받침 뒤에서 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경우에는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고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한자어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글자들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들 정해 주시는 것만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교체 1강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교체 2강에서는요. 국외음화하고 부음법칙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